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는 컨설팅을 하러 전라북도 전주 잘 알고 계시죠? 전주에 가서 한 구독자님과 약 2시간 정도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역시나 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참 많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코인에 투자해봐라, 이 회사에 한번 투자해봐라, 등등 해가지고 다단계 코인에 사기를 당했던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입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좀 제공해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이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3월달, 4월달 이후에 다시 한번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도 1억 원 초반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한들 절대 쫄 필요 없고요. 오히려 계속 수량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내달 1억 1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정말 미국 대선도 머지 않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많은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의회가 조성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법 올라주다 보니까 도미넌스를 결국 60%를 찍었네요.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약 59.8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2021년 이후 3년 만에 도미넌스 60%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올해 3월달, 4월달 비트코인이 1억 찍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프가 정말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최근까지 마이너스 0%의 김프를 보여준다. 이제 막 0.5% 정도의 김프를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조금은 불신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 해왔다라는 거. 최근까지도 테더 이슈라든지 전쟁 이슈를 굉장히 고조화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이 암호화폐라든지 이 투자하는 부분에 굉장히 꺼려지게끔 만들어 왔죠. 우리는 구글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 김치 프리미엄의 지표 또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의 자리 숫자까지는 괜찮아요. 1%, 2%, 5%, 9%까지는 괜찮고 김프가 10%가 넘어간다라는 것, 국내 투자자들 굉장히 극심한 포모를 느끼면서 갑자기 암호화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코인에 투자한다? 우리는 그때 조금씩 시장을 유유히, 그것도 분할로 매도를 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포트폴리오 분산하기 좋은 코인을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이어 투 데이트 자료를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를 시작으로 어느 정도의 포션이 올랐거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지표,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손을 들고 있는 코인들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몇 가지 좀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얼마 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블록체인 그 끝판왕은 XRP라는 것 저는 반드시 확신하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카르다노 에이다도 보이고 있고요.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굉장히 메이저 코인들인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틱이라고 불렸던 폴리곤, 이 POL 역시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저장소 섹터의 대장이죠. 파일코인 또한 좀 변화적으로 언급드리면서 이런 메이저 코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의 인사이트죠. 이제 슬슬 리플에서 은행이 이 디지털 자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관할 수 있는 리플 커스터디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ODL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11월을 기점으로 이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 위에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점점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 시점도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더리움도 조금씩 1%, 2% 꿈틀거리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이제 슬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이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또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대, 어쩌면 통제권으로 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현금이 없어지면서 디지털 화폐, 이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 당연히 저 또한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IMF의 현 총재죠. 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CBDC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 앞으로 종이 돈, 보이는 돈, 그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기가 저는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의 시중 6대 은행이 모두 참여하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이 디지털 화폐죠. CBDC를 처음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하나의 배달 앱 땡겨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정부와 함께 디지털 화폐 실험 무대에 오른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CBDC를 그들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또 이 땡겨요라는 어플을 쓸 수 있게끔 정부의 돈을 풀어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많은 대중들이 또 이 땡겨요라는 어플을 통해서 CBDC가 은근 편하네, 간편하게 결제가 되네, 이런 인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겠죠. 슬슬 우리나라의 정부라든지 은행권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네요. 이 부산을 블록체인 시티로라고 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 분권형 RWA죠. Real World Asset, 모든 자산이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는 실물 자산의 토크나 거래소를 출범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농협은행 출신의 투자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빠르면 올해 안에 시크릿 토큰 오퍼링이죠. 이 주식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슬슬 코인뿐만 아니라 실물 금과 은과 같은 비철 금속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화들을 코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연출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CBDC의 시대, 이 국경 간 결제방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대, 2025년 11월 안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역시나 그 메시징 타입 ISO 2002 모두 다 공존하는 시기를 내년 11월 22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안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이 구현되는 시기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팍소스의 CEO, 이 기관급 거래소이자 암호화폐 기술 회사죠.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이제 너네 슬슬 받아들여야지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팍소스 뒤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들어가 있다는 걸 미루어 보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뒷배에는 나스닥의 지분과 마스터카드의 50% 지분, 또 그 뒤에 쩐주로는 HSBC를 필두로 한 전 세계 기득권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제 슬슬 그들이 FIT21 법안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안을 준비하는 모멘텀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디지털 파운데이션의 기사를 봤을 때 영국 중앙은행 총재 이 앤드류 베일리가 나오면서 이제 슬슬 영국 또한 이 지불 인프라 현대화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베일리는 속도와 비용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이 여전히 시급한 문제인 이 국경 간 도매 지불 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어떤 블록체인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공부를 깊숙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표준이 다가와지고 있는지 리플 네트워크로 귀결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죠. 이미 그 개념의 증명을 끝내놨습니다. 그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모든 장부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ODL 플랫폼을 통해서 XRP가 소각되며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면서 돈이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유동성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미 영란은행의 공식 논문을 봤을 때도 이 핀테크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컨셉의 증명을 완료했다라는 거, 기존의 이 RTGS라고 하는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국경 간 총액 결제 시스템과 리플의 솔루션을 이미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왜 영란은행에서 리플의 개념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지 공식 홈페이지와 문서를 들여다본다면 가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 이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화가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 파운드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 왔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1914년도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13년도죠. 연준의 출범 이래로 달러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00년이 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달러의 패권은 점점 무너지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금융에 대한, 화폐에 대한 룰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XRP는 비트코인이 직면한 문제 중 일부, 특히 확장성과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리플의 전 CMO가 이렇게 말했죠. XRP는 비트코인 2.0이다. 즉 스위프트 2.0이라고 의역을 좀 하고 싶고요. XRP 레저를 통해서 더 빠른 거래, 초당 더 빠른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TPS가 약 500배 넘게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한 번에 제한된 수 약 6건에서 7건밖에 처리하지 못하지만 XRP의 인프라를 통해 높은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기에 이 금융기관과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 여러 에비던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리플의 사업의 핵심이죠. 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고 있는 온 디맨드 리퀴디티,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죠. 이 ODL을 통해서 자금이 사전에 필요했던 그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고 3에서 5초 안에 XRP 레저, 그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화된 통화 변환 및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즉 다시 말해 24시간 일주일 365일 연중무휴 운영되는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현 스위프트 1.0의 문제점이죠. 이 유동성을 해치는 노스트로와 보스트로의 계좌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은행이 지금 취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 제약을 완전히 완화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슬슬 스위프트의 규모를 조금씩 야금야금 융합하면서 이 국경 간 지불 시장에 XRP의 역할, 브릿지 커런시로서 소각될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기는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서클사 USDC를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 회사 이 툰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슬슬 국경 간 거래에 USDC를 사용할 수 있게 협력을 맺었네요. 이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 안에는 이더리움 망을 필두로 한 여러가지 코인들,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죠. 반드시 머지않은 시점 XRP 레저 생태계 역시 이 USDC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튠즈에 조금 더 집중해서 퍼즐을 맞춰볼까요? 일단 본사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그 튠즈만의 API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도라든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케냐,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잠바브웨 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 B2B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렛이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아티자리와파 은행이라는 것을 한 가지 좀 알면서 퍼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2021년 모로코의 주요 은행으로서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이미 이 모로코의 아티자리와파 은행과 이 국경 간 결제 회사죠. 이 싱가포르 기반의 춘주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 아티자리와파 뱅크 같은 경우 2022년서부터 리플의 회원에 가입을 하면서 B2B 결제에서는 XRP를 활용한 ODR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춘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아티자리와파에서의 파트너십이 언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리플렛을 활용하여 B2B 결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이 춘주의 고객들, 파트너사를 미루어 봤을 때 자금이체 기업의 넘버원이죠. 이미 리플과 손잡고 있는 웨스턴 유니온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머니그램 역시 방글라데시의 최대 송금 기업 비캐시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나가서 비자 카드도 좀 보이고 있네요. 카드사의 양대 산맥, 비자와 마스터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최근에 그 마스터카드의 CEO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답지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더 나가서 이 그랩과도 한번 퍼즐을 맞춰봤을 때 이 그랩의 경우는 동남아시아의 승차 공유 서비스거든요. 원래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미국을 필두로 한 우버가 활용됐었지만 완전히 사업이 정리되고 철수한 이후에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그랩이라는 하나의 승차 공유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그랩이 모비라고 하는 하나의 블록체인 연맹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비 같은 경우 풀네임은 모빌리티 오픈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의 약자거든요. 여기에는 뭐 BMW, 토요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들어와 있고요. 그랩이라든지 우버 같은 그런 승차 공유 플랫폼도 모두 다 들어있으면서 여기 왜 리플이 참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모든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도 이제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올 텐데 왜 모비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연결 지어보게 되면 앞으로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장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로 인해 모든 원장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디지털 시대가 리플과 함께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XRP 가격이 너무나 눌려 있어서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친구는 상승이 아닌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슬 이더리움 또한 조금씩 꿈틀대고 있죠.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되고 정말 대선이 끝나서 핏 21 법안이 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XRP의 교차 항소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 정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얻는 시기, 폭발의 시기는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